윤석열 전 총장의 출정식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24명 그리고 예. 무소속 1명 예. 그래갖고 25명이 참석을 했어요. 네. 이분들은 어떻게 온 겁니까? 일단 초청받지는 않은 것 같아요. 초청하지 않았다고 했고요. 현역 의원들은. 그러니까 자신이 뭐 어떤 당에 입당한 것도 아니니까. 근데 자발적으로 온 거죠. 자발적으로 왔는데, 되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들은 몇 명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진석 의원은 처음부터 충청권이고 뭐 해서 아주 나서서 그전부터 이제 윤 총장에 대해서 환영을 했던 사람은 왔어야 되는 사람. 하나는 권성동 의원. 아니 뭐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대잖아요. 그러니까 올만해요. 그다음에 중마고니까요. 그렇죠. 윤주경 의원. 윤주경 의원은 같은 파평 윤 씨고 예. 또 윤봉길 의사의 손녀인데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호스트 자격으로 오는 거 맞아요. 예. 그다음에 유상법 의원까지도 저는 좀 이해가 갑니다. 정점식 의원하고 왜냐면 같이 검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또 뭐 동기도 되고요. 사법연수원 그렇죠. 동기도 예. 되고 그런 그런데 그 이해 의원들은 그야말로 사실 뭐 언론에서는 윤석열계가 드러났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는데 아무튼 이 대선을 앞두고 누구의 출정식에 가느냐 이거 굉장히 사실 사진 찍히면서 이제 뭐 이렇게 이 기사에 그렇게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다는 건 그만큼 윤석열 총장의 기대가 많다. 그렇죠. 당내 지지세가 그렇죠. 뭐 만만치 않다는 4분의 1 아닙니까? 4분의 25명이면 24명이면 4분의 1이죠. 거의 4분의 1이죠. 예. 그렇죠. 거의 4분의 1이고. 그다음에 보면 25명이면 교섭단지 하나 구성합니다. 20명 넘으면 되죠. 예. 그다음에 어엿한 정당 하나 구성할 정도 지지세를 지금 갖고 그렇죠. 있구나 하고 이것도 뭐 윤석열 전 총장이 뭐 이렇게 초청한 것도 아니고 물론 뭐 제가 보기에는 권성동 또 정진석 두 의원이 좀 같이 가자 또 권유도 하고 뭐 그랬을 권유를 건데 했을 것 같아요. 권유를 하더라도 자기 마음이 없으면 안 가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입당한 상황도 아니고 그렇죠. 뭐 분명한 그런 뜻이 드러난 것도 아닌데 간다는 것은 그만큼 지지를 하고 같이 뜻을 함께 하겠다는 그런 의향이 없으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 비교를 한번 해보면 이쪽이 24명이 갔는데 시간은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 여의도의 모 호텔에서 홍준표 의원이 국민 보고대회를 엽니다. 홍준표 의원이 저는 진짜 머리가 펑펑 돌아가는 게 이 맞짱을 뜨려고 제목도 이 상대적이에요. 윤석열 전 총장의 연설문 제목이 윤석열이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 예. 이거거든요. 예. 그런데 재밌어요. 홍준표 국민 보고대회 제목은 뭐냐면은 홍준표 국민에게 듣다. 한쪽은 말씀을 드리는 거, 한쪽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상대적이죠. 그러니까 그날 딱 했는데, 저는 현역 의원 참석이 궁금했어요. 2시에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양쪽 다 얼굴만 비추고 이제 나오는 어떤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쪽도 홍준표도 얼굴 비추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또 여의도에서 하니까 뭐 국회에서 그렇죠. 금방 왔다 가면 되죠. 아니 그거에 당연히 이제 뭐 지지하는 사람들이야 뭐 당연히 병풍처럼 사진 한 장 찍고 바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물론 여기는 처음으로 지도부가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왜냐면 복당을 시켰기 때문에 뭐 저 이준석, 뭐 김기현 당 대표, 뭐 원내대표 다 참석을 했는데 현역 의원이 거의 없었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이 선두를 지키고 있다. 뭐 윤석열이 그런 이 상징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홍준표 의원도 복당을 하셔서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윤석열 전 총장과 어떻게 보면 각을 세우면서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지율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럼요. 예. 저는 6위에서 지금 4위까지 꽁충 뛰었어요. 그렇죠. 엊그제 나온 보수 내에서는 뭐 지금 2위다 뭐 이렇게 스스로 자평을 하고 있죠. 국민의힘 내에서는 1위 아닙니까? 맞아요. 국민의힘 내에서는 1위네요. 그러나 뭐 경선 과정에서는 아마 치열하게 경선을 하는 게 좋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서로 헐뜯고 없는 사실을 가지고 험담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좀 피했으면 하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러나 경선에서는 상대의 그러한 국정 운영 능력이라든가 도덕성 검증 서로 철저히 해야 본선에서 이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서로 좀 잘 봐주다가
우리 집안 사람인데 봐주다가 본선에서 만약 어떤 후보가 이제 단일 후보로 됐는데 펑 터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해창 전 총재의 경우가 그거 아닙니까? 평형 문제가 나오니까 두 번을 다 이긴다고 생각했는데 두 번 졌잖아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명박의 BBK가 사실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도 경선 과정에서 BBK가 치열하게 했기 때문에 본선에서는 본선에서 BBK가 나왔는데 국민들이 지겨운 거야 좀. 알아 그 BBK 그 조금 그 문제가 있는 거 알겠는데 얘 알아 통과하고 그냥 본선에서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어제 뭐 의원들도 25명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좀 초청을 하고 했더라면 뭐 더 많이 왔겠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윤석열에 대한 국민의힘 내에 지지세가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줬는데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의 아킬레스건은 아무래도 엑스파일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이 여권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야당으로 밀반입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렇죠. 사안이지만 어쨌든 그런 엑스파일에 담겨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윤석열 총장이 뭐 옳은 말씀입니다.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한다. 그런 것들이 마타도가 아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문의를 하면 뭐 확실하게 답변을 하겠다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경선 과정에서 걸러질 필요는 있습니다. 그럼 뭐 일각에서는 특히 부인 문제를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그 사생활의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엑스파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선 과정에서 밝혀질 것은 분명히 밝히고 그렇게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감싸주는 건 좋습니다. 서로 같은 야권 내 후보들끼리 이전 투구를 해서는 안 되지만 경선 과정에서 거르고 검증해야 할 부분들은 철저히 해야 한다. 그래야 본선에서 문제가 없다. 그런 생각이에요. 최소한 어저께 윤석열 총장의 연설이나 증문즉답에서의 태도는 그 어떤 것도 꺼릴 없다. 나는 끝까지 간다. 이런 것을 보여줘서 엑스파일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봤냐 그랬어요. 못 봤다라고 대답을 하면서도 말씀하셨듯이 팩트와 합리적인 어떤 그 근거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근거가 있는 어떤 의혹적이라면 나는 소상히 그걸 밝힐 것이다. 하지만 중상모략이나 마타도어라면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결국은 어쨌든 내가 정면 돌파하겠다. 어떤 것든 갖고 와라. 근거를 갖고 와라. 이런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당내에서든 아니면 또 본선에 가서든 이 문제는 윤석열이 어떻게 헤쳐나갈지 또 어떻게 당당함을 보일지 지켜볼 일 같습니다. 어제 그 참석한 의원들의 좀 특성이란가 그런 게 보이니까 일단 말씀하셨듯이 정당 하나 만들어도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정당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지역적인 분포도 중요하고 선수도 좀 중요하잖아요. 근데 선수도 5선 1명, 4선 1명, 3선 2명에 재선 그다음에 초선, 재선이 한 10명 가까이 되고 나머지가 다 초선입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재선이 6명, 재선이 초선이 6명. 한 10명 10명 됐고요. 그다음에 지역적으로는 충청이 많을 것 같은데 충청 못지않게 영남이 많아요. 충청권 의원은 지역 전체적으로 고루고루 PK도 많고 분포되어 있는 강원도 있고 정진석, 이종배, 엄태영 이런 분들이 지금 충청에서 왔고 수도권도 좀 있고 유상범이나 권성동 의원은 강원이고 그리고 눈에 띄는 게 이제 강남 쪽 그러니까 서초 강남 박성중, 태영호 이 두 분이 서초와 강남. 태영호 의원도 왔네요. 그리고 두 분의 탈북자 국회의원이 모두 다 지금 출석을 했어요. 지성호. 그렇군요. 비례대표 지성호. 그래서 전국적으로 고른 그런 지역이고 또 이 전문가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윤창현 교수, 그러니까 교수 출신의 서울시립대. 지금 국민의힘에서 경제 전문가로서는 윤희숙 의원이 굉장히 KDI로서 나왔지만. 윤희숙 의원은 안 왔구만요. 참석 안 했죠. 근데 윤창현 교수도 굉장히 이 학계에서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여러 층위. 어떤 정파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충청권 의원들만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고른 그런 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땅 문제에 대해서도 똑 떨어지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나 정치 철학이라든가
또 뭐 경제 정책 또 한일 관계에 관한 그런 정책들이 거의 국민의힘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네, 네. 실제로 들여다보면 철학과 정책이 지금 같아요. 예, 예. 그리고 분명히 보수에다 뿌리를 내리겠다는 그런 의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큰 테두리 내에서 정치 활동을 한다는 뜻을 표명을 했는데 네. 다만 입당을 할 거냐 한다면 언제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를 했는데 저는 전략적으로 유보를 한 것 같아요. 그 입당이라든가 시기 이런 것은 윤석열 전 총장으로서는 하나의 중요한 또 퍼포먼스가 될 수 있는 이벤트. 카드 아닙니까? 카드죠. 예. 맞습니다. 갑자기 뭐 탁 들어갈 수도 있고 전격적으로. 아, 그럼요. 예, 예. 이건 아주 중요한 카드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좀 아껴둔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이 뭐가 좀 화끈하게 무슨 얘기를 하지 그렇게 애매하게 했느냐. 뭐 정치권에서도 일부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중요한 카드는 쥐고 있어야지요. 또 본인이 경청을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경청도 하기 전에 다 밝히면 뭘 경청을 하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전 조금 아까 입당은 할 수도 있지만 좀 거리를 두겠다라는 뜻으로 좀 비춰지는 게 열의 9가지 생각 이 표현이에요. 네. 9가지 생각이 다 달라도 정권 교체라는 생각만 갖고 있으면 한데 뭉치자. 네. 야권 통합으로 읽힐 수도 있지만 내가 어디 당에 들어가면 사실 그 9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 이 층위의 하나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서 빅텐트를 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좀 네, 그런 있는 것 점도 같아요. 있습니다. 예, 예, 이 예, 표현으로 예, 보면 예. 그래서 아직은 확실하지는 확실하게 입당을 밝히지 않았고 아직 조금 더 거리를 좀 두려고 하는 게 아니냐. 뭐 조심스럽게 그 정도는 전 유추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에 가서 기자들하고 출입 기자들하고 정치인으로서 이제 상견례를 했는데 아마 공보팀도 좀 보강을 한 것 같죠? 그동안 대변인, 부대변인 네네. 이렇게 있었죠. 한 분은 이제 이동훈 그렇죠. 전 대변인 그만뒀습니다만은 또 뭐 KBS 기자 기자 출신도 김기영 기자가 들어갔고요. 예. 예, 그리고 국무조정실장 있고 뭐 전 국무조정실장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 5명 정도 지금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캠프의 인력들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메시저라든가 정무라든가 이런 팀들도 있고 아마 네거티브 대응팀 같은 거 이게 사실은 또 중요하거든요. 제일 중요하죠. 그거는 이제 외부에 예, 이렇게 예. 있으면서 아마 측근 변호사 그룹들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거티브 대응은 완전히 전문적이어야 돼요. 선거의 네거티브 대응은 단순히 고소고발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쪽을 공격해야 될 때 공격해야 되고 뭐 방어해야 될 땐 어느 수위로 방어할 것인가 아예 회피해야 될 땐 회피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기법들과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선거의 전문가가 꼭 그 대응팀에 포함이 돼서 전체적으로 이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마빌딩에 캠프 사무실이 차려졌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총장도 서초동 아파트에 있지 않고 이제 이마빌딩으로 그 집무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 예, 예. 뭐 아직은 후보 차원입니다만은 거기 있고 거기에 이제 출입 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매일 기자들 뭐 조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출퇴근할 때도 있고 아, 그럼요. 또 마크맨들이 기자 이제. 간담회도 가질 수밖에 없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지금은 SNS 시대 아닙니까? 네. SNS 정치를 못 오고는 뭐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 네. 그래서 페이스북도 뭐 열고 뭐 인스타그램이라고 합니까? 예, 그것도 인스타그램. 뭐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예, 인스타그램은 아직 안 했고요. 페북이 조금 화제가 됐었어요. 페북이 어저께 오전부터 이제 연다 해갖고 들어가 봤는데 저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열렸다가 10분 만에 다시 닫았어요. 이게 베타 서비스라고 해서 아직 완벽하게 안 됐나 봐요. 10분 동안 해봤더니 뭐 이렇게 영 안 되니까 다시 닫았고 다시 열었는데 이번엔 페북 쪽에서 뭐 정지를 먹었더만요. 근데 뭐 이유는 나중에 이제 밝힌다고 하는데 아마 다시 복구가 될 겁니다. 재밌는 게 좀 있어요. 안에 그 10분 동안 이제 노출이 됐을 때 그때 또 다운받아갖고 사람들이 그거 갖고 많이 했더라고요. 뭐 보니까 나는 애처가고 국민 마당새고 뭐 노래는 송창식의 우리는을 좋아하고 뭐 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근데 보니까 장복이 요리하기 좋아하고 소주는 한두 병 마시고 노래 잘 부르는지 묻지 말아달라 뭐 엉덩이 탐정이라고 있습니다. 일본 만화인데 엉덩이처럼 생겼거든요. 얼굴이 완전 엉덩이에요. 그 어린이들 되게 좋아
좋아하는 만화인데 그 주인공과 내 얼굴이 닮았다. 뭐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되게 친근하게 이렇게 다가가려고 하는 컨텐츠다. 뭐 이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국민과 소통이 좀 부족하다 해서 그렇죠. 국민들이 많이 갈증을 느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정치인 윤석열이 됐기 때문에 국민과 소통을 정말 많이 해서 자기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비전 이런 것들도 출마 선언문에서 큰 줄거리만 밝혔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앞으로 착착착착 나와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게 뭐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큰 줄거리들은 저는 얼개는 다 밝혔다고 봅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와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좀 뭐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이동훈 대변인이 사퇴를 했어요. 네네. 그 당시는 이동훈 대변인이 국민의힘 입당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언론에 이렇게 나가서 입당을 기정사실화 해갖고 그 문제로 이렇게 사퇴를 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 사안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만은 이동훈 전 대변인이 무슨 금품과 뭐 얽힌 그런 또 고발 사건이 있었던 모양이죠. 네, 입건됐습니다. 오늘자로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요.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장검사 있지 않습니까? 네, 부장검사 뭐 압수수색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부장검사가 어떤 그런 그 A라는 사람으로부터 무슨 수산업자인가? 그렇죠. 수산업 그 아마도 이런 그 물건을 넘기고 하는 유통 쪽 일을 하는 사람인 걸로 압니다. 금품을 수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를 해봤더니 거기에 언론인도 정기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더라라는 그런 보도가 어저께인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그 언론인이 바로 이동훈 차장이다라고 나왔고 이동훈 논설위원이 오늘 입건됐다라는 기사까지 벌어졌는데요. 지금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뭐 수백만 원대의 골프채 등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기적으로 뭐 1년에 몇백만 원 어치의 뭐 금품 뭐 이런 식의 어떤 표현들로 미루어 봐서는 상당히 혐의를 지금 확실히 잡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고위공수처로 이제 넘긴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죠. 윤석열 정치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전 총장이 그때 사퇴를 하지 않았고 어저께 딱 그 연설문을 외치는데 그 이동훈 대변인이 아직도 대변인을 하고 있었는데 입건됐다고 한다면 정치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뭐 마침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사퇴를 했으니까 그런 큰 피해, 정치적 타격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고 윤석열 전 총장 측은 그런 일은 전혀 당신은 알지를 못했다.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네. 사실 뭐 윤석열 전 총장이라도 누구를 사람을 쓰는데 일본 뭐 정부라든가 어디처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은 없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뭐 이렇게 얘기하지를 않는 한. 어쨌든 이동훈 전 대변인이 자진해서 미리 사퇴한 것은 아주 윤석열 총장한테는 정말 간담이 서늘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인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윤 총장이 아마 국민들과도 매일 소통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일상화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이 어제 밝혔던 출마 선언문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하나하나 풀어나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국민의힘 입당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경청의 시간을 가진 뒤에 최종적으로 정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